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9%, 일본 니케이가 12% 하락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펀디멘털하게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하자.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주말에 나온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한 76조 원 매도했다. 저는 이 얘기가 오히려 매크로 시장 뉴스보다도 더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숨겨진 어떠한 뜻이 있는지 그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실적을 평일날 발표를 안 하고 주말에 발표를 해서 투자가들이 실적을 음미하고 그 다음에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이제 그런 또 깊은 뜻을 갖고 주말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되게 아주 중요한 뉴스가 화제가 됐다. 그래서 실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투자 포트폴리오는 주식을 들고 있는 거죠. 톱5 종목의 한 70-8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압축 포트폴리오고 그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애플인데 작년 말부터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조금씩 팔기 시작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걱정을 했는데 이번 2분기에 무려 76조 원, 한 종목만 팔아서 전체 주식을 한 100조 원 이상 익스포저를 줄였다. 그래서 여전히 114조 원의 애플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보유 비중이 커서 그렇지만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과연 애플에 대해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2016년 3월,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쯤 그 당시에 애플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할 때 애플 주식을 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매수 단가가 $20가 미만이었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애플 주식을 보면 주가가 여기 보시다시피 828% 올랐고 워런 버핏이 매수한 2016년 초 이후로는 복리로 계산하면 주가가 연 31% 상승을 했다. 그 당시에 좋게 보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산 것도 놀랍지만 이러한 선경지명이 있어서 애플이 제조회사에서 서비스 회사 생태계를 가지는 22억 개의 애플 기기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이러한 주식의 상승, 그 다음에 주주환원을 엄청 많이 하죠. 이런 것을 참 예측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을 저희가 던져야 됩니다. 하나는 워런 버핏이 보기에 주식을 한 70조 이상 팔았으면 진짜 애플 주식이 매력이 없나. 그러니까 이제 펀디멘털하게 종목을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관점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워런 버핏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장이 여전히 너무 비싸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장 보유 익스포저가 큰 애플을 판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답을 먼저 드리면 워런 버핏은 시장을 보지 않고 개별 종목을 보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 애플을 비중을 줄였다는 것은 이제 그것은 실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을 봐야 된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이제 이분의 책을 읽어보고 주주 서한 뉴스레터를 보면 자기는 투자할 때 네 가지를 본다는 얘기를 강조하죠. 첫 번째, 그 회사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를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모르는 건 터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업체가 압도적인 비교 우위가, 경쟁의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된다. Durable Competitive Advantage라는 표현을 쓰죠. 세 번째는 경영진이 되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도덕성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1번, 3번은 쉽게 충족을 하고 스티브 잡스가 경영을 워낙 잘하고 두 번째 결국 이 회사의 비즈니스의 펀더멘털이 많이 변했냐. 근데 실제 애플 2분기 실적을 보면 여전히 22억 개의 기기의
기반으로 특히 서비스 부분, 매출 총이익률이 70%가 된 서비스 부분이 2분기에도 14%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조 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유틸리티에 가까운 그런 회사로 변모를 하고 현금 흐름이 돈을 얼마큼 버는지 예측 가능하고 투명성이 있고 이제 그런 점의 장점은 제 생각에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 워런 버핏이 보면 IT 업종 관련돼서 그렇게 성과가 좋진 않아요. 실제 애플도 컨슈머 회사로 보고 투자를 한 거지 IT 회사로 보고 투자한 것은 아니고 IBM 투자는 실패를 했고 드물게 투자를 한 IBM IT 종목에 투자를 했고 TSMC는 2022년 2분기에 샀다가 3달 만에 팔았어요.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그 이후로 주가가 2배 뛰었죠. 그리고 구글, 아마존 같은 걸출한 그 빅테크 기업을 투자 안 한 것을 후회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IT 업종에 관해서는 그렇게 애플 빼놓고는 성과가 좋지 않다. 그리고 5월에 이제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애플은 뭐 오히려 6월 달에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를 접목하는 그런 그 행사를 가졌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죠. 드디어 애플이 IT, 특히 오픈 AI의 챗GPT를 접목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하니까 이번 가을부터 제품이 좀 많이 팔릴 것 같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펀디멘털이 나빠진 건 오히려 없고 실제 워런 버핏이 2분기에 팔았던 평균 단가가 190달러쯤 될 거예요. 지금은 220달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팔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펀디멘털은 크게 악화된 게 없다. 그래서 애플 자체 주식의 매력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난 2020년 이후로 보면 시장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주식은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투자 성과가 특별히 뛰어난 그것을 최근에는 그 촉이 좀 무뎌졌다 그러나요? 하여간 그런 시장 정도 따라가는 수준.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 부분이 이제 애플이 많이 기여를 했죠. 그래서 과거에 애플이 지난 10년을 보면 주가가 뭐 연 20, 30%씩 올랐지만 이제 들어서는 성장이 둔화가 돼서 한 10% 조금 넘는 수준. 그 다음에 그 주주 환원을 많이 해서 총 한 10에서 15% 정도 토탈 리턴을 가져두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핏이 주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상장 기업 중에 매력적인 것이 발견이 되면 저평가된 아주 좋은 보물이 발견이 되면 주식을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회사 주식이 저평가됐으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워런 버핏은 지금 상반기에 그런 그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고평가되고 자기 회사 주가도 싸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현금이 한 380조 원까지 보유현금이 늘어나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살 것 같아서 오늘 같은 주가 하락을 워런 버핏은 예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간 애플을 들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은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놀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계속 보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